이 오미크론은 어떤 성격으로 볼까요? 위쪽으로 올리기 한 것과 아래쪽으로 내리기 할 것일까?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위기 시나리오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요즘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은 이 초격차란 말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어서 어떤 행보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초격차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단계부터 가자고요. 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주식시장에서 그 수익의 차이가 나는 목적은 바로 똑같은 어떤 사건, 이벤트가 터졌을 때 이 돌발 악재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대응에 따라서 수익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많은 수익의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런 흐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국면이 있죠. 이렇게 박스권을 올랐다가 내렸다는 이 박스권이 있죠.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그런 국면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 국면에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이 국면일 때 이 심리가 묘합니다. 이 심리일 때는 아래쪽으로 무너지고 나면 계속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여기서 무너진 게 되면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쪽 국면에서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그죠? 어떤 게 뭐가 형성이 되면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계속 내릴 것 같은 이 심리.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격도라고 하는 건데요. 주식에서는 이격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균 이동평균선, 그게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20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의 평균값이 21선 평균 이동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은 60일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연결한 선을 60일 평균 이동선이라고 하고요. 200일 이동평균선은 200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연결한 선을 200일 평균 이동선이라고 그래요. 그 이동선의 주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다 그러고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60 MA라고 합시다.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의 줄임말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서 주가가 어떨 때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빨간색이 주가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 가격을 오버슈팅하면서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멀리 갔다가 되돌아오는, 마치 아들이 엄마에서 떨어졌다가 돌아오고 아들이 놀러 갔다가도 엄마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처럼 이 평균 가격에 해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언제 이격이 그 선을 넘어서냐? 작전주나 세력들 같은 경우에 이 이동평균선은 여기에 있는데요. 이렇게 급등을 시키면서 가격을 올린다는 이야기는요. 세력들이 가격을 올린다는 이야기, 세력이 급등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력이 급등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곧 꼭지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꼭지 분양.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 뭘 하죠? 하루에도 30%씩 막 올라가니까 이 욕구에 발동돼요. 추격 매수. 빨리 돈 벌고 싶은 욕구. 이 욕구 때문에 이 발생을 시켜서 그냥 불나방처럼, 불만 붙여주면 뛰어오는 불나방처럼 우리나라의 개인들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르는 주식, 이렇게 막 상한가 치고 급등하는 주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정말 돈 벌기 쉬워요. 왜? 이렇게만 하면 종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다 달라붙으니. 그러면 급등할 때만 그러냐? 아니에요. 급등할 때도 이 방법을 쓴다면 반대로 뭐예요?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포기를 안 해.
왜? 여기가 박스권이니까 앞으로 4차 산업이 일어날 것 같고 앞으로 기업들이 수익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상방향을 갈 거라고 확신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결국 방법이 뭐예요? 지금까지 가졌던 시나리오를 다 깨질 만큼 아래쪽으로 내려버리면서 공포와 걱정을 지켜서 기업의 본질 가치는 똑같은데 아래쪽으로 또 내려버려요. 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때는 반대죠. 이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양하는 게 목적이고 이쪽은 뭘까요? 분양이 아니라 물량을 뺏기 위한 겁니다. 뺏기 위한 거. 위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기 위해서 올리는 거고 아래쪽은 없기 때문에 뺏어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뺏깁니다, 여러분. 위와 아래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오미크론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보면 검증이 되겠지만 한때는 메르스, 한때는 사스, 에볼라 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때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금 현재 코로나 약발도 떨어져 가려고 하죠.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술도 먹고 10명 모임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이런 분위기가 왔었죠. 근데 결국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신흥국에서 기업의 가치들이 늘어난 그 수익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를 가지고 싶다면 이 오미크론은 어떤 성격으로 볼까요? 위쪽으로 올리게 한 것과 아래쪽으로 내리게 할 것일까?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로 좀 들어가 볼까요? 결국 미래 초격차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기 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봐볼까요? 이게 어제짜리 신문인데요. 12월 29일 거. 다우 13개월 만에 최대 급락. 언론들은요, 블랙 먼데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올가, 공포지수, VIX 급등, 미 국채 금리는 급락, 그 다음에 어때요? 유가도 급락, 이런 말들을 대서특별하면서 페드의 테이퍼링 시계를 늦추나 미 3대 지수 모두 2%대 하락, 공포지수는 54%까지 장중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항공여행주 또 직격탄이다. 내달 FOMC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우지수 2.53, S&P 2.27, 나스닥 2.23. 어제 또 이제 어제장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좀 올라갔었거든요. 과연 또 아래로 밀 것인지 위로 밀 것인지는 우리가 점쟁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유명한 말이 있죠. 솔로몬이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오미크론도 결국 지나가는 사건이랄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뭘까요? 어떤 것이 남을까요? 바로 기업의 본질 같은데요. 오미크론 패닉으로 유가 13% 급락했습니다. 미 3대 증시 1950년 이후 블랙 프라이데이 최대 낙폭했다. 백신 무용론이 하락을 키웠다. 화이자 2주 안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도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대출 상품 10개, 8개 변동금리, 금리 뛰는데 이자 부담이 어쩌나.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언론들은요, 맨날 이 말 잘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꼽는다면 어쩌나입니다. 이 어쩌나. 마치 여러분들을 걱정해 준 척 하지만 이 어쩌나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뭘 어째 겁날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 언론들이요, 주가가 앞으로 급등하거나 만약 코스닥 3,000이 왔을 때 어떤 논조가 나올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몇 년이 지났어. 근데 코스닥이 2,900이 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런 언론이 주를 이룰 겁니다. 어떤 한국의 미래 가능성 높다. 코스닥 4,000까지 열려있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끊임없이 좋은 방향으로 밀고 간다는 거예요. 영국 마스크 다시 써라.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공포. 독일 최근 7일 일평균. 아프리카 8개 나라. 이제 아예 한국에 와도 어때요? 인천공항에서 돌려보낸답니다. 남아공발 항공표 다 고퍼져.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서 잇따라 가면 미 국자 PCR 검사 의무화, 이스라엘 국경 봉쇄 강력 조치, 오미크론 미상륙 기정사실, 당국 비상 병상 확보. 끊임없이 이렇게 또 일어납니다. 여기 또 비상상태 선포한다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죠? 이들이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봉쇄하는 건지, 무슨 봉쇄인지 각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도는 뭐예요?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IMF 나라가 부도나는 사건이었어. 그죠? 근데 그때 나라가 불안하든 말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통해서 가치 있는 실물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23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우리나라에서 꽤
경제력이 여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서브프라임 때, 또 세상 사람들의 98%는 반대로 의사결정했을 때 그 소수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작년 코로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 공포했을 때 최대한 대출받아서 그때 우리는 좋은 주식을 사놨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승리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언론과 반대로 갔을 때 특히 어느 부분에서 언론의 사건이 터졌는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 날짜만 바꾸면 어떤 거가 똑같은지 아세요? 코로나 신문 기사랑 오미크론이랑 논조 글자 다 똑같아. 뭐만 바뀌었어? 코로나가 글자 4자로 오미크론으로. Understand? 이 표도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대응도 똑같아요. 이 내용도 똑같아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작년 3월달 그 신문 한번 찾아봐. 내용이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